감사합니다. Mr. Frank Nguyen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네, 유행제팝님 프레젠테이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함성호 다인트레이딩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트레이딩은 수입 수출 컨설팅 회사입니다. 네, 함성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출입 등대지기 다인트레이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함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세안 국가의 식음료 또는 식기를 수입하는 여러 사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15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다인트레이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도와서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기업들은 업무 분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제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접근하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의 식품이나 식기를 수출하려는 국가 또는 역으로 수입하시려는 수입 업체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기를 꼭 권유를 드리고요.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산품을 수입을 할 때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가 있지만, 앞에서 쭉 설명들을 하셨지만 이 식품이나 식기 같은 경우에는 검역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식이 없이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다인트레이딩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소기업들이 수출입하는 업무를 이제 발주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역 전반에 대해서 어떤 깊은 지식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무역 실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일반 공산품들은 들어와서 그냥 세금 내고 통관만 해서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지만, 식품이나 식기 같은 경우는 검역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통과를 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유통을 하실 수도 없고 통관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천 개 업체를 도와드리고, 그 수많은 수출입 케이스 중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됩니다. 그러면 수백 개 업체를 도와드렸는데 식품이나 식기를 수입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일반 공산품처럼 식품이나 식기가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절차가 없는 줄 아시고 그냥 수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이제 문의가 오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식품을 수입했는데 지금 통관이 안 되고 세관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을 수입을 하시거나 또는 한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식을 기초적으로 갖추시고 그리고 접근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 먼저 식품을 수입을 하려면 누구나 다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개인 자격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식품을 수입하실 분은 식품 등 수입함협 영업신고증, 또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실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신고증을 이제 취득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받으시려면 그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이제 위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온라인도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시니까 교육을 취득하시면 이제 이런 영업신고증이 나오니까 최소한의 준비 상태가 여기이고요. 그 다음에 검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15분 동안에 제 얘기를 한 글자로 그냥 요약을 하자면 검역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검역이 불합격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수출입을 하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수출자가 준비를 해줘야 될 게 있고 수입자가 준비를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자에게는 우리 수입자는 검역을 위한 서류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계속 수출입을 이런 식음료라든지 식기를 수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친숙해져야 되는 그런 서류나 절차이니까 숙지를 하시고요.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예를 들어서 이 원료 배합 비율을 전체 100%를 기재한 성분 분석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는 제조 공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식품을 포장한 최소 단위의 그 포장 재질, 뭐 예를 들면 종이다,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PE다, PS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포장 재질이 어떤 걸로 만들었다는 걸 그 기술한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또 추가로 아실 게 수입자는 그 한글 라벨을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할 제조 일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유통 기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자한테 꼭 전달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면류 또 우리가 흔히 인스턴트 제품이라고 부르는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로 영양분석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수출자한테 요청을 하고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필히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가 하실 일이 이제 소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 연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식품 정보마루라는 사이트에다가 그 제조업소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그 설명들이 나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하는 수출자가 제조업소일 수도 있고 유통업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통업체라면 제조업소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거래하는 수출자가 제조업소다 그럼 다이렉트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출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사전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번 등록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갱신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뭐 인기 있는 수출자다 그러면 한국에 제가 수입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초로 수입을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입되고 있는 걸 하는데 유효기간을 봤더니 내가 수입하는 날짜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갱신을 하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갱신할 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번 갱신을 하려면 굉장히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서류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조업소 등록을 하실 때는 만약에 갱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식품 관련된 수백 개 업체를 도와드렸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드렸습니다만 크게 대부분의 식품들은 거의 저희 기준으로 거의 한 98, 9%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검역에. 그런데 1, 2% 불합격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기준보다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든지, 두 번째는 너무 유기농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상해에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병충해가 발견됐다든지 이래서 실패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 여러 가지 표현들, 허위 과장 표현된 것들, 예를 들면 뭐 유기농이나 그러려면 현지 국가에서 유기농 그 마크를 받은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할랄이다 그러면 할랄에 대한 걸 입증을 해야 되고, 비건 제품이다 그러면 비건에 대한 걸 입증을 해야 되고, 무농약이다 그러면 정말 농약이 없는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쪽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 식품을 수입을 할 때는 현지 수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포장 그대로에다가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한글 라벨을 부착을 한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허위 과장 표현이 왜 발생이 되냐면 나라들마다 그 식약처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널널한 국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런 과장 표현들을 이제 지우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실제로 저 뒤에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고객들 중에서 그런 표현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로를 겪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대상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라고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 일본을 일단 제외를 했고요. 주로 이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쪽 국가의 사례들만 지금 몇 가지 추려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그 무역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베트남이 그 위치로 점점점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중국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베트남 국가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그 말린 망고를 수입을 한 케이스였는데, 이거를 수입할 때는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식품류들은 수입 국가 그 포장에다가 한글 라벨을 부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OEM 방식으로 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표기해서 제품을 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식약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린 망고 같은 경우에는 OEM으로 포장을 새로 하다 보니까 베트남 표현, 우리나라 표현 그거를 막 섞어가지고 하느라고 애를 좀 많이 먹었던 케이스고요. 두 번째 그 라이스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베트남 현지어에는 방부제 없음, 착색제 없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없다는 표현을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직으로 다 지우고 그러고 나서 빈 데다가 한글 라벨을 부착을 해서 검역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아티초크 티는 이렇게 왜 우리 녹차나 이런 거 티백 형태로 그렇게 들어온 케이스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방부제 비율이 그 나라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보다 약간 그 넘어가는 기준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아실 게 뭐냐면 검역이라는 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을 했는데 뭔가 좀 미심쩍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재검사를 의뢰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인정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저희 고객은 3차 시험을 했을 때 통과가 간신히 돼가지고 통과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티초코차가 문제가 또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거기에 무농약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삭제했고, 그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뭐 제품 뭐 이런 표현도 있어서 그것도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긴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부연 설명일 뿐이고요. 아까 그 세 가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수출입을 할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코코넛 음료를 수입을 했었는데, 저기에도 그 방부제 중에서 무수 아황산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또 기준치보다 좀 높아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애로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제품은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나라로 수출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베트남어에다가 뭐 영어 정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 라벨만 붙이면 간단한데 뭐 일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뭐 아랍어도 있고 어디 틈을 삐죽고 나갈 데가 없어서 그나마 가장 그 아랍어 있는 데가 비중이 낮을 것 같아서
거기다 라벨을 부착하고 통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노니 주스하고 노니 환을 수입을 했었는데 주스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뉴스에서 아마 보신 기억 나실 거예요. 이게 금속으로 가리다 보면 그 금속 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현지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환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금속 성분이 떨어져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은 주스하고 환 두 가지를 수입을 했는데 환은 불합격돼서 폐기를 했고요. 주스만 합격이 돼서 통관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주 분말을 수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여주 분말은 그냥 여주 분말 자체로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원료로 해서 식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객은 이제 말 그대로 제조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내가 만약에 원료를 수입해서 식품을 가공을 한다 그러면 수입 전에 내가 시에 살고 계시면 그쪽 시청, 만약에 군에 살고 있으면 군청 이쪽에다가 그 품목 제조 보고서라는 거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떤 식품을 만들 거다라는 거를 사전에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수입을 하셔야 통관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진행하면 도착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나무로 만든 이제 숟가락, 젓가락이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왜 식기도 검역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저도 이제 무역 일을 하면서 알았지만 식기도 우리가 음식물과 직접 닿는 부분들은 다 식약처 검역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숟가락, 젓가락, 접시,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들은 다 검역 대상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서는 저희 고객 중 하나가 이제 유기농 설탕을 수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그런 특수한 표현을 하려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증을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란 표현을 쓰려면 우리나라에 몇 개 기관은 아니고 사기업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인정한 식약처에서 인정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 업무를 대신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을 판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업체들 중에서 한 군데와 유기농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유기농 인증서 또는 거래 확인서라는 것을 준비를 해서 식약처에서 확인을 받아야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서 수입한 것 중에서는 민물 새우가 있었는데 생물은 수입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찬밥 심센입니다. 그러니까 물류업체에서도 살아있는 것 때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잘 안 실으려고 하고요. 도착하고 나서도 보세 창고라든지 이런 데서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생물 수입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얄 젤리를 수입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분도 원래는 꿀하고 같이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꿀은 관세가 거의 200% 됩니다. 그리고 검사 항목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도 꿀은 포기하고 로얄 젤리만 부분적으로 통관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비올라 티는 이제 티백에 들어있는데 참고로 아실 게 식품 검역이 일반적으로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 검역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인도네시아의 루아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원두만 수입을 하신다. 로스팅을 한 상태에서 수입하면 식품 검역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생두 자체로 온다. 그러면 식물 검역, 식품 검역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식물 검역 검사비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냉동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을 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리퍼 컨테이너라고 해서 냉동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섭외도 좀 일찍 하셔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블랙티를 수입을 했는데 블랙티 같은 경우는 검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기타적으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블랙티를 수입을 했는데 같은 케이스고, 그 다음에 그 인도에서 그 구리로 만들어진 이런 식기류를 수입을 했는데, 뭐 식기류들은 식품에 비해서는 검역은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지나갔지만 국가별로 여러분 혹시 FTA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FTA가 뭡니까? 자유무역협정.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하고 거래를 할 때는 그 FTA용 원산지 증명서를 꼭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관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 국가랑 진행할 때는 꼭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품이 오게 되면 거기다 한글 라벨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까 그 기관에서 나오신 분은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진행할 때는 뭐 한 3일, 5일, 열흘 내외지만 저희가 전체 과정을 하게 되면 보통 1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물품이 와서 15일 동안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세 창고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향후의 전략, 나는 앞으로 대량으로 수입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최초 수입할 때 100kg 조금 넘게 수입을 하시고, 우리는 소량으로만 수입할 거야. 그러면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최소 검사단위, 뭐 10kg든 20kg든 그 정도만 수입하셔서 검역을 받아보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수입을 할 때는 거기 현지에서 라벨을 다 부착해서 오지 마시고, 온 다음에 여기서 임시로 라벨을 부착해서 검역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잘못되어 있으면 띄어내고 다시 부착하고 하는 비용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초 수입 때는 임시 라벨로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메인 물품을 수입할 때는 현지 수출국자한테 그 한글 파일을 보내서 라벨을 부착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드렸지만 식품 수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검역이고, 그 이유가 검역이 불합격되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밀검사에 합격을 하게 되면 뭐 세금 내고 유통을 할 수가 있지만, 불합격됐다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폐기를 하든지, 하나는 회송을 하든지. 그러니까 비용이 회송이 비싸면 폐기를 할 것이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폐기도 내 맘대로 못해요. 나라에서 정한 그 업체를 통해서만 폐기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모든 그 제품에는 수출국가 표시사항과 한글 라벨 부착이 같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보수 작업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현지에서 완전히 밀봉된 상태에서 한글 라벨까지 다 부착이 돼서 들어와야 되니까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입증되지 않는 과장된 표현들은 표기라는 것을 삼가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품목 제조 보고서가 꼭 필요하니까 그 군청이나 시청이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농 인증서와 거래 확인서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러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류들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 검역도 받아야 된다라고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꿀이나 뭐 녹차, 우리나라 농가를 보호해야 될 그런 아이템들은 농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팁이지만 관세를 줄이려면 FTA 국가들에서는 원산증명서를 꼭 요청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막 너무 빨리 진행해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후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 검색창에 저희 다인트레이딩 치시면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질의 주시면 시간 닿는 범위 내에서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함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Mr. Ham. This is the end of the presentation. 네, 감사합니다. 발표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